네, 안녕하세요. 에이미영쌤입니다. 오늘은 문법 강의 현재 완료편을 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네, 현재 완료라는 것은 영어의 12가지 시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시제라는 거 조금 어렵죠? 시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의 범주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라는 건 눈에 형체가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오늘은 제가 현재 완료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형태는 have 플러스 pp예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분사편에서 봤을 건데 pp는 past participle를 줄여서 pp라고 한다고 했고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have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has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쓴 have나 has는 조동사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have랑 has는 뜻이 없어요. 여기에서 현재 완료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본동사는 이 pp인 과거 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go, went, gone 이런 식으로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게 과거 분사형이에요. 이 과거 분사는 우리가 불규칙 동사변화표 이런 거를 꼭 암기를 해서라도 알아야 돼요. 항상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여기 PP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완료의 기본 형식을 알았으면 이제 현재 완료가 뭔지 한번 볼까요? 시제 중에서 왜 까다롭냐?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만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과거 시제만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현재와 관련이 있을 때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문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I lived in 서울. 나는 서울에서 살았다 라는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I have lived in 서울 since I was born 이라고 해서 현재 완료 시제예요. 이 두 가지 시제를 구별할 수 있으면 그거는 현재 완료를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일단 이런 선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화살표 방향을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이니까 이쪽은 미래일 거고 이쪽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과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쯤은 우리가 지금 현재 now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I lived in 서울은 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문장은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냐면 이 한 지점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살았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살았다로 끝이에요. 언제 살았는지 정확하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살았다로 끝이고 현재 이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과거의 이 시점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have lived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할까요? have lived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since I was born이라는 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쭉이란 뜻이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쭉 서울에 살고 있다는 이때 태어났다고 해볼까요? 이 시점이 태어난 시점이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계속 여기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울에서. 그래서 여기가 태어난 시점. 근데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났다라는 과거의 한 시점부터 지금의 상황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서울에 살기 시작했고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다. 즉 과거부터 현재의 일까지 다 알 수 있는 이런 시제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어떤 때 사용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네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험이에요. 경험은 말 그대로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해봤다, 먹어봤다, 봤다, 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경험이에요. 해석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문장 속에서 꼭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ever은 이제껏, 여태껏이라는 뜻인데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three times 이렇게 되는데요. 뭐 이제껏 뭐뭐 해본 적이 있다. never이 붙으면 결코 뭐뭐 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before는 전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다요. 이 before이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before는 전에니까 과거죠. 과거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go라는 것도 네, 뭐뭐 전에라는 뜻인데요. 뜻은 똑같지만 before는 현재 완료 시제와 같이 쓸 수 있지만 ago는 현재 완료 시제와는 함께 쓸 수 없어요. ago는 과거 시제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once, twice, three times 이런 건 뭐냐면 여기에 time에 s가 붙을 수 있는 건 두 가지 경우예요. 몇 번이라는 횟수 그리고 몇 배라는 배수사 알죠? 2배, 3배 이럴 때 s가 붙어요. 시간일 때는 time에 s가 절대 붙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이 몇 번 해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경험에서 이런 힌트를 꼭 찾으면 돼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있는데 I have been to Jeju Island twice. 이 문장에 이 twice라는 걸 보면 힌트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 경험이구나 알겠지만 have been to를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have been to라는 것은 해석이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아, 가다는 go 아닌가요? 그러면 go, went, goon이니까 goon을 써야 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 go는 현재 완료에서 쓰이면 다른 뜻이 돼요. 이따가 그건 나오니까 다시 설명을 해줄 거고 자, have been to라는 표현이 가본 적이 있다라는 거를 네, 이거는 암기가 돼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면 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have been to가 가본 적이 있다라는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제주도에 2번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she has read. 자, 선생님 방금 read라고 읽지 않고 read라고 읽은 이유는 뭘까요? 자, read는 과거하고 과거 분사형이 다 네, 철자가 같아요. 하지만 발음은 다르죠. read라고 읽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she has read this novel before 예요. 그녀는 이 소설을 전에 읽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네, 힌트 어디 있죠? 네, before에 나왔습니다. 자, 이 before 대신해서 ago를 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했죠. 네, 현재 완료 시제와 ago는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밑에 나온 이렇게 힌트들을 찾으면 굉장히 빨리 알 수 있고요. 현재 완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경험이에요. 뭐 have you ever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 다 경험입니다. 너 전에 뭐뭐 해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네, 그래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해석 굉장히 중요해요. 네, 두 번째 볼게요. 계속입니다. 자, 이 계속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해석은 계속 뭐뭐 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힌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힌트가 for하고 since가 있는데요. 쓰임이 조금 달라요. 쓰임이 for 다음에는 구체적 기간이 나와요. 구체적 기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뭐 5 years, 3 days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기간이 나와서 그 기간 동안 뭐뭐 해오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since 다음에는 과거의 한 시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since는 전치사로도 쓰일 수 있고 접속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since 다음에는 명사 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즉 과거를 나타내는 명사나 명사 구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뭐 이래로 그렇죠. 뭐뭐 이래로라는 말은 뭐뭐부터 쭉 뭐뭐 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 Amy has lived in Seoul for 5 years. 자, Amy는 has lived. 네, 살아오고 있어요. 서울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힌트가 for이 나왔습니다. 자, for은 뒤에 구체적인 기간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 숫자, 네, 5 나왔죠? 그래서 5년 동안 서울에서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해석이 됐을까요? 네, 에이미는 5년 동안 서울에서 살고 있다. 자, 그 다음 He has studied English since he was a child 라고 했어요. 자, has studied니까 네, 그는 공부를 해오고 있대요. 네, English니까 영어를 공부해오고 있는데 since, 자, he was a child. 그가 어렸을 때부터 쭉 영어를 공부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since 다음에는 네, 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명사나 명사 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뭐 since 2010이라고 했을 때 그는 2010년도부터 쭉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결과가 있어요. 결과는 해석할 때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또는 뭐뭐 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결과는 뭐 딱히 힌트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이거를 과거 시제와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그냥 I have lost my wallet라고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나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라고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I lost my wallet 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과거 시제 써도 되는데 이 차이는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이 시간의 선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I have lost와 lost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때 네, 과거의 한 시점이에요. 과거는 이때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떤 한 시점에 잃어버렸어요. 이게 과거 시제예요. 그냥 이때 한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서 지금 이거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알 수 없고요. 그냥 잃어버렸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상태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lost고 have lost는 뭘까요? have lost는 이때 잃어버렸는데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지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래서 have lost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잃어버려서 없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잃어버려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잃어버려서 없다. 즉 과거의 상태부터 과거일부터 지금의 상태까지를 다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lost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돼요. 자, 그냥 lost는 지금 내가 이걸 지갑을 다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알 수 없지만 have lost는 잃어버려서 지금 나한테 없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경험에서 나왔어요. have been to가 무슨 뜻이었죠? have been to는 경험이라고 해서 네,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go는 네, 나중에 나온다고 했죠. 여기에서 나왔어요. has gone to라고 나왔네요. 그럼 has gone to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결과인데요.
가고, 여기, 지금,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가고, 지금, 여기, 없다. 즉, 뭐 해서 그 결과 어찌어찌 하다까지 꼭 해석이 돼야 된다고 했죠, 결과는. 그녀는 지금 파리에 가서 여기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죠? 네, 파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고 파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파리에 있다라는 것까지 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she has been to Paris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녀는 파리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두 문장은 네, 구분해서 해석하고 용법을 서술하세요라는 서술형 문제에서 여러 학교에서 제가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되고요.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 lost와 have lost도 비교해서 서술하세요라는 문제를 되게 많이 봤어요. 서술형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이 두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제가 해드리자면 이 has gone to에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has gone to가 쓰이게 되면 네, 주어 자리에는 1인칭과 2인칭 주어는 나올 수가 없어요. 1, 2인칭 이 주어가 나올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인칭은 단수 I, 다음에 복수 we, 2인칭은 단수 복수 다 you죠. 즉 주어 자리에 I나 you나 we가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나올 수가 없을까요? 지금 제가 너하고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파리에 가고 여기 없어. 근데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는 귀신인가요? 아니겠죠. 그래서 너 또는 나,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나와 너, 즉 1인칭과 2인칭은 has gone to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라고요? 네, 가고 지금 여기에 없으니까요. 그죠?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has gone to는 주어 자리에 1, 2인칭이 나올 수 없다. 이거 문법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볼게요. 네, 그 다음은 완료예요. 완료라는 건 약 3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just가 들어가게 되면 막 뭐뭐했다. already가 들어가면 이미 뭐뭐했다. 그다음에 not yet이라는 건 부정문일 때 문장의 끝에 yet이 나오게 되면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 has just arrived in America 라고 했어요. 그녀는 막 미국에 도착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It has already had dinner. 그는 이미 저녁을 먹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PP 형태 꼭 봐주세요. 다음, I have not finished my homework yet. 나는 아직 나의 숙제를 끝내지 않았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해석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힌트가 있었죠. 이 힌트는 just, already, not yet이었는데 이 위치를 한번 잘 봐주세요. just하고 already 같은 부사인 경우에는 현재 완료 시제에서 쓰인 have나 has는 조동사라고 했죠. 그리고 본동사는 뒤에 나와 있는 과거 분사의 pp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부사, 혹시 빈도부사 같은 거 배워본 적이 있을까요? 빈도부사의 위치를 우리가 비조디 일동합이라고 배웠을 거야. 비동사, 조동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뒤에 쓰라고 했고요. 일반 동사가 나온 경우에는 앞에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비조디 일동합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웠을 건데 여기서 has나 have가 조동사니까 그 다음에 나왔고요. 다음에 일반 동사의 arrive나 have 같은 이 동사들이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왔기 때문에 have하고 pp 사이에 들어가면 됩니다. just하고 already는 이 pp 사이에 들어가면 되고요. not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문이기 때문에 have 뒤에 not 또는 never를 붙이게 되면 부정문이 됩니다. 이제 줄여서 축약형 있죠. haven't라고 쓸 수도 있어요. 즉 여기에 부정문이 나왔을 때는 예시 문장 맨 끝으로 가는데요. 이때도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제 아래 한 문장이 더 있는데 이거는 물음표 있는 걸 보니까 의문문이네요.
의문문에서는 yes이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장을 쓴 거예요. Has he returned yet? 이거는 뭐냐면 그가 벌써 돌아왔어?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yes이 의문문에서 쓰이면 이미 벌써의 의미가 됩니다. yes이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라고 쓸 수 있는 건 부정문일 때, 그렇죠? 부정문일 때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짚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현재 완료랑 함께 쓰이지 않는 부사나 부사구가 있습니다. 자, last night, last month, last year처럼 지난 밤, 작년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와 쓰진 않습니다. just now도 마찬가지고요. 뭐뭐 ago, 아까 선생님이 한 2번 정도 더 언급을 했어요. before는 쓸 수 있지만 ago는 현재 완료 시제랑 쓰지 않는다라고 했죠. 네, 그만큼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yesterday도 그냥 어제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현재 완료 시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 시제가 어려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게 그림을 그려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자, 지난 밤, 그냥 여기 한 점이에요. 5년 전, 이것도 그냥 한 점이고요. 어제, yesterday, 이거 다 한 점밖에 나타낼 수 없는데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의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다 나타낼 수 있는 게 have 플러스 pp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시점만 나타내는 표현들은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when이라는 의문사입니다. 자, when did you buy them? 너 그것들 언제 샀어? 라는 표현이야. did you buy는 그냥 과거 시제죠. did를 보니까 과거 시제입니다. 자, 그냥 과거 시제로는 쓸 수 있어요. 너 언제 샀어?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뭐 어제 샀어? 지난주에 샀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과거형을 쓸 수 있지만 when have you bought them?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랑은 쓰지 못해요. 왜냐면 when이라는 건 한 시점만 나타낼 수 있는 의문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현재 완료랑 같이 쓰는 의문사가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자주 쓰이는 표현은 자, how long 이라는 표현은 현재 완료 시제랑 많이 쓰여요. How long have you lived in 서울? 너 서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고 있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How long이라는 건 기간을 나타내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래서 그것은 다 뭘 포함하고 있다? 과거부터 지금의 상황까지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how long이 들어간 현재 완료 의문문이 많이 쓰입니다. 여기까지 현재 완료를 제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업을 다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